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철이고요. 조선업종 노조연대 조선노연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우리 장관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쭉 이렇게 토론하고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조선업이 엄청난 좀 불황을 겪었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 끝에 이제 좀 호황을 맞이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산업 현장과 지역에는 그 호황이 많이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정규직 인력들이 150명에서 20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을 이겨내면 호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현장을 지켜왔고 기술을 유지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규직 채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50명 정도 채용이 됐는데 이주 노동자 1세분 비자로 300명이 직고용이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300명이 직고용이 됐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인원이 고용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황을 찾아왔는데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규직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우리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숙련된 인력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이런 200조가 넘는 이제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도 숙련된 노동자와 숙련된 기술입니다. 물론 자본이 같이 투입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한국 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업이라고 하는데 과거 10년 전만 해도 정부는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왔던 거거든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불황은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전에 조선 노동자들은 호황이 찾아올 거고 지금 이 불황일 때 조선 인력만은 지켜야 된다. 기술만은 지켜야 된다. 필수 인원들이 중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길거리에 나가서 엄청난 투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구조조정을 겪었고 많은 인력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K조선 위기를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다시 다가올 불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을 때 돈과 사람이 넘칠 수 있는 지금 이 분위기에 정부에서 관심을 줄 때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뭐 K조선법이든 조선산업발전법 그리고 아까 우리 HD 그 현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 대전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오늘 나왔던 주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대화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좀 하는 구조가 정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업별로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노사가 함께 플랜트협회와 조선노연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조율할 건 조율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좀 밀려놓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발전도 마련하고 조선산업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들을 현실성이 있는 정말 현장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이런 제안들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한 노력에 노동부 장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좀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또 제2의 마스가가 10년, 20년 뒤에도 또 구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선사업장에 그 중대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전 문제가 사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에 사고가 나면 어떤 합의나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중첩법 만들어졌지만 22년도부터 9건의 중첩법이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아무 결과가 나온 게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처벌도 좋지만 정말로 노사 간에 현장에서 방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좀 마련되지고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되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노동부에서도 좀 정부에서도 좀 관여를 좀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역할에서 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의 처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마침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상균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도 그 산재 사고 그중에서도 주로 이제 사망 사고 이걸 줄이는 거에 좀 목숨을 거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총력을 다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사실 조선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감시라면 좀 그럴 거죠. 관리하고 체크하고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사람들이 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들은 제안으로는 영상으로 찍어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을 하면 저거 위험한 행동인데라고 하면 이제 경고도 하고 또 뭐 제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사측은 평가를 하는데 사실 노동자 측은 이거 내가 담배 필 시간도 하나 없고 막 하루 종일 막 감시 이렇게 해가지고 일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걸로 문제 삼지 않을까 사실 불안하죠. 꼼짝 못하게 되니까 실시간 감시를 당하니까 그 양쪽의 주장을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예를 들면 인격권 침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행동 뭐 안 보인다 혼자 있는 데서 하는 행동이 다 노출되는 거 사실 부담이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다 감시 나간다. 이거 뭐 숨도 못 쉬게 된다 이거. 또 회사의 탄압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만약 그 걱정이 되면 그 CCTV로 찍힌 영상은 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쌍방이 합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실질적인 좀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하고 노동자들은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거 안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뭐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 신뢰 문제. 그냥 우리나라 노차가 사실 너무 상태 안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대통령 지금 하나 오신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저희도 뭐 그 개인 이 감시나 이런 데 대한 그 노조의 우려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건설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을 도입했을 때 사고가 한 20-30%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이 지금 그 실시간 마스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면 인식을 못하게 요즘에는 이 블러링 돌 그래도 다 알죠. 어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자동으로 폐기를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 암호화,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도 뭐 사실 이제 뭐 노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생명이 제일 제일 문제가 없을 시간은 즉시 삭제를 영구 삭제하는 걸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것도 뭐 방법이겠네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협의를 해서 하든지 자주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